우리 지역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변화가 앞당겨지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준비도 필요해졌는데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오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문승태 한국진로교육학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관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개념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미래는 아마 산업혁명의 성공 여부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우리 아놀드 토인비가 처음에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780년경에 영국에서는 중기의 힘으로 기차를 운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천 년간 이어오던 농업혁명이 네. 공업으로 전환되는 계기의 시대적 변환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볼 거고요. 네. 이것을 제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 100년 후인 1870년에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기의 시대를 열고 또 이것의 컨베이어 벨트가 자동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네. 이것이 제2의 2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므로써 또 우리가 보면 1970년경에 제너럴 레프킨에 의해서 ICT와 신재생에너지, 기술,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이 3차 산업혁명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개인용 컴퓨터가 나왔다는 거죠. 네. 또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우리가 수집하고 그 정보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1월에 우리가 세계경제포럼의 창립자인 클라우드 슈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디지털, 물리적, 생물학적 경계가 없어지면서 기술이 융합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4차 산업혁명 어떻게 보면 디지털의 전환, 디지털로 구성된 사이버 세상이 새롭게 펼쳐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융합적 사고가 이루어지겠다. 이런 네.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사물 인터넷, IoT 또는 인공지능, 로봇기술, 드론, 자율주행차, 과상현실 등이 주도하게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 자체는 사람과 사물의 연결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신발이 런닝화에 칩을 달면 그 칩을 통해서 우리 신체의 모든 리듬을 우리가 감지를 하죠. 이것은 그러면은 사물과 사람의 연결로 인해서 이것이 데이터화되죠. 그러면 새로운 어떤 기술을 창출할 수 있고 인간의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센서의 기술들이 발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보면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이 농사도 스마트폰으로 농사를 짓니다. 온도나 물 이런 제어를 다 할 수 있으니까 이걸 네. 갖다가 스마트팜이라고 하고요. 또 우리 생활의 일상의 모든 생활을 자동차가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부터 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에 작동을 해서 문이 열려주게 됩니다. 이런 스마트 시티도 있게 됩니다. 또 앞으로는 더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입니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그 알파고와 이세돌레로 알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떤 그 인공지능으로 앞으로 센서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IBM의 그 인공지능 왓슨이 그 미국의 유명한 제퍼슨 쇼라는 게임이 퀴즈가 있는데 이게서 사람을 이기게 됩니다. 결국 뭐냐 하면 사람의 말소리를 인공지능이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또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앞으로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보면 IoT 사물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미국은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 해가지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이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네. 또 독일에서는 인더스트리 4.0이라 해가지고 제조업과 IT를 융합시키고 있고 또 일본은 소사이어티 우리가 말하는 5.0이라 해고 자동차, 센서, 로봇 기술이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네, 스마트팜이나 스마트 시티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사물 인터넷이나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이 이미 우리 생활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점점 일상화, 대중화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 이미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지금 인공지능을 이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네. 결국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변화는 인공지능 시대를 더욱 촉진할 것이다. 결국은 4차 산업혁명에 더불어 코로나19가 이번에 왔지 않습니까? 이걸로 통해서 우리 생활 전반에 재테크 근무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 나온 거 보면 알파고 제로라는 게 출현합니다. 네. 우리가 이세돌과 알파고에서는 어떤 그 바둑을 두는 방법 가짐을 입력했으면 알파고 제로는 기본 바둑의 기본만 입력했는데 알파고를 이겨버리는 이런 한 36시간 만에 이겼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어떤 인공지능이 진화가 되고 있고 복제를 되고 있다. 이런 기술이 갖다가 머신러닝 기술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인공지능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추론을 하고 학습을 하고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이 더 앞당겨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일자리나 직무의 변화가 엄청나게 올 것이다. 네. 결국은 우리 다보스 포럼에서는 한 52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고 하였습니다. 또 일자리에는 물론 낙관론과 비관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자리가 없어진다기보다는 직무의 변환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등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대면으로 했던 것이 원격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산업의 기술들은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로봇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인간 노동이 어떤 잉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인간의 가치가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소비자가 패턴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고객 맞춤형 상품 온디맨드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옛날에는 생산자가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게 아니라 고객이 결정을 하는 시대. 네. 소비자가 어떤 원하는 것을 생산자가 만드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융합화 불확실성이 좀 증가할 것이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변화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듣고 보니까 정말로 새 시대가 열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기억에 남는 건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좀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모든 일에 이렇게 장단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예, 부작용도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양극화가 매우 심해질 것이다. 양극화요. 예, 예.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말하면 마태 효과라고 합니다. 즉 중간층이 사라지고 상부와 하부만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디지털이나 아날로그 시대에는 주로 2대 8의 법칙이라 해서 파레토 법칙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20%가 백화점의 80%의 수익보다 더 나은 이런 법칙들이 많이 존재했는데 상위 20%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는 1대 99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1%가 99%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우리가 보면 최초의 하나가 새로운 시장을 독점하는 현상입니다. 택시 타보셨지 않습니까? 네. 카카오로 우리가 택시를 부르지 않습니까? 이미 카카오로 다 부르게 되는 이런 점유하는 시대가 오지 않는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양극화가 아주 심해질 것이다. 두 번째는 인간의 노동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이 생겼어요? 실업률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불안전한 노동자들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질 것이다. 또 개인과 기업 간의 어떤 프로젝팅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또 시달릴 수도 있고 또는 비정규직이 갈수록 증가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아주 이거는 극단적인 이야기인데 어떤 제한된 데이터를 접근합니다. 또는 데이터를 악용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런 것들을 선거에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개인의 권리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런 불행한 일도 저는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이 사생활의 침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요즘에 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교육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 교육 부분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예, 저는 우리가 교육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마테오카 1대 99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한 명의 우수 인재가 아주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재 양성 및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역량을 가진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어떤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역량을 학자들은 창업가 역량 또는 디지털의 이해 능력, 문해력 또는 협력을 할 수 있는 것 또는 공감 및 소통 역량이라든지 또는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보통의 인간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이기는 인간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어떤 전국민 평생학습 시대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지식과 기술의 수명이 아주 짧습니다. 과거에 같으면 4년 동안 공부해갖고 30년 동안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 그래서 우리가 직무가 변화되는 걸 예측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과거 같으면 제조업 하나 갖고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이젠 제조업도 융합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직무를 계속 교육시켜줘야 되는 재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또는 코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제조업에도 기계가 전부 다 프로그래머를 이용해야 되는데 어떤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모르면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코딩 프로그램들을 이해하는 능력도 인재도 키워야 되고 그래서 재교육이 아주 좋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만 명을 직원의 3분의 1을 재교육을 시켰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는 도입돼야 되고요. 또는 그러다 보면 뭐겠습니까? 우리가 기존 학교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입시제도 우리가 어떤 좋은 대학 간다는 거, 좋은 대기업에 취업한다는 이런 시스템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도 지금 최근에 교사와 인공지능이 융합을 합니다. 에듀테크라 해가지고 학생들을 갖다가 수업을 보조를 합니다. 인공지능이. 네. 이런 기술들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보면 교육과정도 변화해야 되고 교육 내용도 바뀌어야 됩니다. 또 교사도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는 이 4차 산업혁명 이기에 맞는 학교 체제로 교육 계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교육, 평생 학습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는데 새 시대에는 정말로 다른 의미의 좀 평생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교육에 관한 부분 알아봤고요. 아까도 뭐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일자리 감소 문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저는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비관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산업혁명에 따라서 지금까지 대부분 일자리가 늘어났지 줄어든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일자리가 어떤 변화되고 있다. 우리가 제조업에서 새로운 공유경제 플랫폼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 그 말은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디지털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일자리 창출 중심의 한국형 뉴딜 정책을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구현할 필요가 있다. 결국 우리의 강점인 IT나 바이오 등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 가구와 다른 방식은 창업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역사회의 가용 자원들이 모두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들을 만들어졌네. 그러려면 공유사회의 경제, 이런 시스템들의 일자리를 좀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런 일자리를 만들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규범들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유연 시스템을 길러줘야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는 저는 또 하나 더 하고 싶은 것은 실용성 있는
우리 어떤 인간의 생애 단계 진로 교육 체제의 전환이 돼야 된다. 쉽게 말하면 미래 사회에 요구하는 역량 중심의 평생 교육 체제를 마련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일자리 정책의 유연한 거에 대해서 어떤 추진하고 평가하고 한류하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정부나 지자체, 기업, 개인들이 이런 한류 체제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말씀을 들어봤는데 방금 그렇게 언급해 주신 다양한 대비책들, 개인적인 준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정부라든가 지역사회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부의 힘보다 시민의 힘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디지털이 발달하기다 보니 네. 뭐 최근에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사회의 힘이 커지다 보니까 네. 정부의 효율성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서 특히 이제 저출산 문제가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시 집중화가 훨씬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코로나19로는 학습 격차가 엄청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학생들. 이런 문제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지방단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러니까 지방단체들이 뭐냐 하면 학생들의 공부방도 만들고 해가지고 학습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이 지역의 격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지역사회가 정부만 바라보고 해서는 안 되고 네. 지역사회 스스로 어떤 자립심을 길러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맞이해야 네. 한다, 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사항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그 4차 산업혁명은 개인에게는 가치관도 바뀔 것이고 라이프 스타일도 변화될 것입니다. 어떤 소비 패턴도 변화됩니다. 일과 여가에 할애되는 시간이나 경력, 능력, 키우는 방식들이 다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 정부의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은 파괴적 핵심입니다. 또 그런 다음에서 개인도 마찬가지로 저는 파괴적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인은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모두가 기업가가 돼야 한다. 그래서 어떤 1인 기업이 돼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되고 또는 인류대학 대기업이라는 또 공무원이라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기존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전문 지식, 기술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혼자 문제를 해결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상호 연결을 하고 협업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더 이렇게 첨언해 주실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뭐 과제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보면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네.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세계적으로 우리 국민은 아주 우수합니다. 세계적으로 IQ가 우리나라는 제일 높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고 또 IT와 바이오 등의 아주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프라도 우리는 갖춰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OECD 강캡을 보급률 1위라든지 스마트폰 보급률 1위 등 이런 것들의 기반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개인에게는 행복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줍니다. 네. 자, 오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관한 이야기 문승태 한국진로교육학회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텐데요. 정부에서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잘 대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